안녕하세요. 도고동업항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생각보다 이 사운드가 별로여서 많이 귀도 아프고 듣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거부가셨을 것 같은데 영상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2040년 한 17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고 보고서를 냈고 그 수치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데서 그 17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계속 줄곧 보아오고 계신데 그 해당 보고서를 한번 찢어봤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들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 월스트리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무엇인지도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왠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유튜브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 누르시면은 그 재생 속도에서 1.5배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엔 아마 1.5배 정도로 해서 이 재생 속도를 설정해서 들으시면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이 껍질을 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바꿨고요. 기존에는 검은색 배경에 그냥 알파벳으로 하얀색 폰트에 EH라고만 써 있어서 너무 좀 그랬고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으로 제가 만들었고 두 번째 하는 이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고든 게코, 그리고 한화의 이 김동관 대표이사죠. 한화 큐셀이에요. 김승현 회장의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이요. 완전 엘리트의 엄친아의 스마트하신 분이죠. 하버드 나오시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UAM으로 통한다가 두 번째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은 뭐 똑같은데 약간 크기만 이렇게 바꿨고 대신에 이제 밑에 한글 번역을 달아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UAM이라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떠올랐습니다. 아우디 로고가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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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저희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뭐가 맞거나 아니면 응, yes, 그렇다 이런 의미로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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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응 이응 이렇게 하잖아요. UAM이 이응 이응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뽑아봤고 뒤에 히든 쿠키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분째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께서 2040년 UAM 시장 규모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다들 뭐 1700조, 뭐 2000조 좀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뭐 UAM 관련된 기사에서도 이 수치는 계속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1700조 원이라는 이 출처는 2018년 12월 2일 날 얘네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간한 UAM 관련된 보고서에 나온 수치예요. 보시면 이제 2022년경이 되면 45 빌리언 10억 달러가 이제 저희 뭐 개미들이니까 서학 개미들은 이제 쉽잖아요. 마켓 캡이 이제 시가총액이고 보통 뭐 숫자 B 뭐 이렇게 되는데 이 B라는 게 빌리언 10억 달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22년은 뭐 45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2040년에 1474B 그러니까 B는 그냥 조로 생각하시면 돼서 1474조의 저기 원화로 바꿔주면 17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는 18년 12월 이 해당 보고서에서 1700조 시장으로 UAM 시장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2030년에는 322 빌리언, 그러니까 35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 숫자만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 채널이 되게 편집 기술도 허접하고 내용도 별로고 말주변도 없고 어눌하고 뭐랄까 그냥 좀 사운드도 별로고 이런 좀 한계가 되게 많이 보이고 빈틈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리플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족이 많아요, 제가. 암튼 되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유튜브 지금 시작한 지 2주가 됐고 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약간 집요하게 뭔가를 파서 직접 구독자님들이 알아볼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을 좀 많이 순하긴 하지만 참고. 그리고 약간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되게 힘들게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출퇴근 시간 되게 멀리 이렇게 쓰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약간 조금이라도 더 이 미국 주식, UAM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항을 통해서 저희가 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이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책임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알아본 게 좋아서 이양에 대해서 공부해서 여기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최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이양이 막 실검에도 올라오고 카페에서도 엄청 핫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차피 매수 매도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약간 뭐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 뭐 그런 거 내지는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고요 제가.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도 그냥 낮에 한두 시간만 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호기심이 생기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에 완전 파고들어서 원하는 대답을 원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양 본사에 전화할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블룸버그에 연락해가지고 그 영상 속에 나온 아저씨랑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냐 뒷이야기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이메일도 보냈고요. 몇 주 전에 2주 전에 아무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출발점을 제가 이 모건 스탠리의 1700조, 그러니까 2040년에 이 UAM 전 세계 생태계 시장 규모가 모건 스탠리 애들은 1700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4, 5년 전에 얘네가 예측한 거라면 지금쯤은 그게 더 올라갔든지 아니면 더 내려갔든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항 UAM으로 검색을 했더니 뉴스에 되게 최신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많이 떴던 내용들이 이 UAM 관련된 시장 보고서를 시장 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회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말인 거 하니? 한 3주 전이었나요? ARK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의 캐시 언니 누나가 ARKX라고 하는 우주 항공 뭐 관련된 그런 ETF를 상장하겠다 이런 걸 발표해서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졌는데 막상 이런 애널리스트들이나 마켓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볼 보고서가 뭐 기껏해야 2, 3년 전 버전이었던 거죠. 왜냐면 우주항공 테마야 뭐 빨라야 뭐 10년, 15년 뒤를 보는 그런 섹터인데 이걸 굳이 연간 매월 뭐 아니면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공수 들여가면서 이렇게 빡세게 업데이트 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핫하고 그 중에서도 더 핫한 종목이면 거의 뭐 매월 단위로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큰 돈과 비용과 사람을 들여서 할 텐데 이 우주 관련된 섹터 뭐 이런 애들은 너무 먼 미래에 뜬금없는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보고서도 물론 뭐 이 담당이 있겠지만 이 드론이나 우주 섹터 관련된 담당이 있겠지만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데 들여 수요도 워낙 제 생각에는 이 우주 관련된 보고서는 수요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설명이 제가 길었고 글로 썼다면 만연체라고 하겠죠. 이런 걸.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엄청 핫한 진짜 불스아이 그 관역 정중앙을 불스아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트 할 때. 거기로 갑자기 가다 보니까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다 2, 3년 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업체들이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뭐 분석된 보고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거나 아니면 뭐 연기금 이런 보고서들은 보통 가격도 싸면 500만 원, 비싸면은 뭐 7, 8천, 더 비싼 거는 뭐 몇 억 단위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터리얼을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부랴부랴 업데이트를 해서 업로드를 했을 것이고 단순히 업로드만 하면 모르기 때문에 뉴스화를 해서 기사도 좀 내고 그래서 그 기사 올라온 게 제가 검색했을 때 보여졌던 것 같아요. 특정 시기에 여러 각각의 회사에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을 쓴 것이요. 하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금 지난주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한 그런 업체에서 낸 보고서에도 이 1700조 원과 관련된 2040년의 UAM 시장에 대한 그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예상할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열심히 좀 파고 들어서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그럼으로써 이 시장이 확실하다라는 걸 통해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요. 그렇다고 쭉쭉 떨어지는데 이 영상 봤다고 안 팔면 그건 진짜 비읍시읒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UAM 보고서 낸 거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마켓치라는 데에서 최근 기사는 아니고요. 2030년을 15.2 빌리언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까 전에 모건 스탠리가 2030년에는 322 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는 15.2 빌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넘어가서 20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이고 코로나가 막 미친 듯이 팬데믹이 오기 전이죠. 그때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약자로 할게요. PNSI라는 데에서 2030년에 6.8 빌리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오른쪽 위에다 제가 그걸 써놨죠. 지금 모건 스탠리는 2030년에 322 MNM은 15.2 근데 얘네는 6.8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 바운더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걸 놓고 모건 스탠리는 322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레시언트 스트래터지 엔탈레이전스 얘네는 6.8 이렇게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모건 스탠리가 더 큰 바운더리 더 큰 범주의 것들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켓 리서치 유니버스라는 애가 작년에 또 보고서를 냈는데 얘네는 2027년에 2030년이 아니고요. 2027년까지 13빌리언이 될 것이다. 이 마켓 사이즈가 그리고 연간 12.5%씩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삼정 KPMG에서도 작년에 기사를 냈는데 이분들은 이제
2030년에는 325빌리언. 그래서 모건 스탠리보다 한 3빌리언 정도를 더 높게 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왠지 모건 스탠리 자료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내지는 환율이 이때 조금 더 지금보다 비쌌으므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3.kpmg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타시안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는 이제 비교적 최근인데 2020년 8월에 UAM 시장 기술 발전 및 최신 연구 보고서라고 해서 2030년에 15빌리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우측 상단에서 M&M이랑 MRU 사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의 수치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고서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엄청 보안이 철저하겠죠. 예, 기사라든지 그런데 걔네들이 소스를 줘가지고 수치를 줘서 기자들이 그 보고서를 쓰면은 굳이 그 보고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냥 그 2040년, 2030년 시장 규모 크기가 곧 이 UAM을 매수해도 되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가장 중요한 판단에 직결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를 들어가자면 이렇고요. MSCI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건 스탠리는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건 스탠리는 이 UAM 관련된 모든 걸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 1700조라는 수치가 나온 거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잘 보신 겁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1700조 원이 굉장히 얘네가 보수적으로 기본만 놓고 본 거였습니다. 얘네도 낮추고 낮춰서 1700조로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들어갔더니 일단은 이 그래프는 그 보고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영어는 How high could V tolls go, 이거는 그 본문 보고서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을 제가 오려서 여기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조금 더 불리시면은 장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잘 되면은 시카고 불스 할 때 불스가 황소잖아요. 황소장이라고 하고, 장이 막 너무 안 좋고 그러면 곰이라고 해서 베어리시라고 하잖아요. 저희 그 야후 파이낸스 게시판 가면요. 아무튼 사족이 길었고요. 만약에 이 UAM 시장이 굉장히 흥하면 2.9 트릴리언, 2조 9천만 달러의 시장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2.9 트릴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200조 원이에요, 여러분. 2040년에. 그러니까 아까 2040년에 1,700조 원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본 거고, 이게 UAM이 생각보다 더 흥해서 커지면 1,700조 원보다 1,500조 원이 높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한 90%라고 해야 되나요? 계산이 안 돼요. 아무튼 1700조 원에서 1500조 원이 더 높아진 3200조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엄청 좋은 게 하나 또 있죠, 여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면 2040년에 이 컬러 여기 보이시죠? 쭉 이 차이나가 한 30%가 넘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얘네가 1등이에요. 중국 시장이 1등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2등, 그 다음이 유럽 시장이고 나머지 쩌리들. 그렇고 넘어가서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 메인 화면인데, 일단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버즈 칼리파가 있죠. 삼성물산에서 지은. 그래서 이 19년 1월 보고서를 제가 찢어봤습니다. 죄송해요. 12월이네.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아니고 여기 12월에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훑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진짜 딱 필요한 부분만 그냥 가지고 왔고 일단은 모건 스탠리 이야기로는 뭐 더 이상 만화책이 아니다. 만화책이 아니고 뭐 투자 많이 하고 기술 발전 이루면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 1.5 트릴리언 아까 말씀드렸죠. 3,200조. 1,700조 예상했는데 이게 잘 될 경우에 3,200조까지도 간다.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애담 조나스라는 사람이 이 보고서를 책임지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일단 뭐 초고 효율 배터리 쪽에서 기술 올라오고 자율주행 시스템 쪽 기술 올라오고 그리고 고급 제조면은 제가 볼 때는 3D 프린팅이라든지 약간 프로펠러의 3D 프린팅이라든지 약간 그 소재 측면에서 탄산 CFRP라고 하나요? 탄소 강화 파이버, 섬유 뭐 그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쭉쭉 올라와주면 참고로 여기는 허니웰이라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회사의 UAM 관련된 거를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되게 지켜볼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술의 교차점은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게 있잖아요. 이 전기차 시대가 돼서 배터리 기술이 올라오고 자율주행 시스템 올라오고 뭐 3D 프린팅 기술 올라오고 AI 기술 올라오고 빅데이터 기술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수소연료 전지 기술 올라오고 그리고 뭐 소음 분진 기술 그런 쪽 올라오고 이렇게 기술들이 다 발전된 걸 가지고 UAM에서 받아 쓸 거다. 이 UAM이 결국은 타노스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했던 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잠시만요.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슬슬 가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대도 2025년이 되면 신차의 한 40%? 제 기억에는 40%인데 이 40%가 전기차가 될 거래요. EV, 일렉트릭 베이클이죠. 근데 이게 또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UAM 시대로 갈 거고 지금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전기차 시대도 결국은 UAM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또롱또롱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이전에 뭐 마차가 있었고 내연기관이 있었고 또롱또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잠시만요. 하늘길은 UAM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검은색이라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게요. 땅길은 전기차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3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도 있었어요. 재밌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T 모델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를 다 이 아저씨가 했잖아요. 참고로 미국 시장의 자동차 브랜드 메이커 순위는 1위는 GM. 최근에 엄청 괜찮죠. 요즘 바이든 잘 만나가지고 2등이 포드, 3등이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입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내 말 좀 적어봐. 내 말 좀 적어줘. 비행기랑 자동차가 결합할 거야 라고 1940년에 말했습니다.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고 미국의 정반대편인 중국의 꽝저우라는 데에서 지금 올해 연말 3분기 또는 4분기에 이 날아다니는
비이클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긴 어렵죠. 그냥 비이클이라고 탈 것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포인트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지금 결국은 UAM은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기술도 물론 기술이지만 어, 기술도 결국엔 기술이지만 이 규제라든지 불안감, 사회적인 우려,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게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UAM 제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그냥 이걸 탈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머리 위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 되게 좀 사회적으로 인식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므로 이걸 딱 읽었을 때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서울시청 그분들이 2021년과 22년에는 국민들에게 이런 UAM과 관련해서 약간 계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많이 알리고 인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원년으로 삼겠다. 그러고 나서 23년부터 구입한 그 모델을 실전에 투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그것도 계획을 잘못 짜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화가 2025년을 얘기하고 있고 현대가 27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그 인지를 바꿔야죠. 지금 21년, 22년, 2년 동안 지금 해서 뭐 23년부터 투입할 거면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쭉 이 인식을 바꾸고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은 그냥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 2050년까지도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21년, 22년에는 알리고 제대로 인지시켜주기, 그리고 23년에는 활용하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쭉 가고 투입은 23년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 뇌피셜입니다. 넘어가서 ARK 인베스트먼트 제가 며칠 전에 국내 유튜버 최초로 영상에서 찢어드렸잖아요.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근데 여기에도 좀 살펴봤더니 드론 시장 관련된 수치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없었어요. UAM 시장이 2040년에 뭐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첫 번째 컨텐츠가 길었죠.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강추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 넷플릭스의 빌리언즈라는 미드를 강추를 드렸는데 강추드렸던 이유는 이게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야기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미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전략을 쓰고 얼마나 야비하고 싸가지가 없는지 얼마나 기발한지 이런 거 얼마나 로비를 잘하고 범죄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굉장히 예쁜 요가 선생님이랑 요가를 하고 또 마사지 선생님도 나오고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얘네들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이 월스트리트 이걸 안 보시니까 유튜브는 또 자주 보시잖아요. 넷플릭스는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월스트리트 관련된 이런 뭐 경제라든지 미국 주식 이런 거 관련된 영화들을 30분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 도움이 되니까면 도가 EH잖아요. 키보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디귿이 알파벳이고 도할 때 O가 H예요. 그래서 결국 이양이 될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양한테도 좋을 거예요. 저희들도. 말도 안 되는 개그였고요. 그냥 꿀팁이고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제목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바이트라는 채널이에요. 6만 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뭐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찌라시, 뭐 주식 어쩌고, 월스트리트 어쩌고, 뭐 월스트리트 어쩌고, 뭐 이런 거 엄청 볼 게 많거든요. 보시면 막 14분, 12분, 17분 이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주말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어, 넘어가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실었는데 그냥 가십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UAM 시장도 브레이킹 뉴스 잠깐만요. 콘캐스트 홀로 어쩌고 예, 그렇고요. 어, 보, 우리나라 UAM 시장도 커져야지 이양이라든지 이런 쪽도 더 관심을 받기 쉬우니까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다뤄봤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틀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남겼었어요. 그 최태원 회장님, SK 최태원 회장님의 아드님을 그 유튜브 썸네일 우측 하단에 놓고 환경이 아니라 UAM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분이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얼마 전에 SK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SK ENS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가 약간 환경과 관련된 그런 친환경 관련된 기업인가 봐요.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물론 좋은데 UAM 쪽 비즈니스 담당하는 게 훨씬 약간 황태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신사업적으로 SKT가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6G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28에서 30년 정도면 지금 나이가 뭐 26, 27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3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성장해서 밖에서 보이기에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환경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냥 제 내피셜이었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SKT랑 하나가 살짝 늦었는데 하나는 SK랑 했고 현대랑 이 KT 한국통신이죠. KT는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편을 먹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파랑이 빨간 계열 자몽 플러스 오렌지 뭐 등등.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하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 버터플라이라는 그런 기체를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데랑 이렇게 공동 개발을 했더라고요. 19년도부터 UAM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하나가. 그래서 이 2025년에 버터플라이를 상용화한다는 게 목표인데 이 오버에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버에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에너지 절감 기술이랑 전기 모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버 엘리베이터라는 그 우버의 이쪽 분야 그 본부랑 좀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고 이 아베 카렘이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이 사람도 이 UAM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아버지 같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의 안전성을 갖추고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음이라는 게 15데시벨 정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 하나 시스템인가요? 하나 시스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이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삼성 탈레스가 하나랑 삼성이랑 주고받았잖아요. 한 5, 6년 전에 빅딜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 김동관 대표가 빅딜을 쳐서 뭐 이렇게 회계적으로 빡세게 안 보고 그냥 형 나 믿죠? 나도 너 믿어. 이렇게 약간 농담이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삼성 탈레스는 한 78년에 삼성항공이라는 그런 회사로 출발을 했다고 하고 2000년도에 탈레스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랑 합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하나 시스템에 넘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에서도 삼성으로 뭔가가 어떤 회사가 넘어갔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분이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분 같은데 굉장히 멋있게 멋있습니다. 사람 혹시 안 뽑으십니까? 그래서 우버 엘리베이트, 뭐 오버에어, 아베카렘, 저소음의 안정성에 저비용까지 이렇게 좀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고 제 아이디어를 그냥 한번 이 뇌피셜로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뭐 기사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UAM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버터플라이가 몇 인승인지 잘 모르겠는데 SKT랑 이렇게 협력적 관계 유지한다는 건 결국은 6G 기술 이용해서 파일럿이 없는, 그러니까 언맨드죠. 언맨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파일럿이 없는 그런 기체가 당연히 가능하니까 자율주행 쪽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SK텔레콤의 SK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한화하면 지금 큐셀 아닙니까? 김동관 대표님이 하고 계신 하나 솔라 쪽이 엄청 장난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진짜 하나를 거의 먹여 살리는 걸로 제가 가끔씩 기사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솔라라든지 그런 에너지 쪽이랑 통합 솔루션으로 묶어가지고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셋이나 리소스를 좀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환경과 엮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가 있는 쪽에 포트를 세울 때에는 그 지붕 쪽에다가 뭐 솔라 패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시야 타고 내리는 EV톨 시야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뭐 전기를 그쪽을 통해서 끌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화하면 사실 가장 디슬럽티브한 국내 대기업이잖아요. 굉장히 막 엄청 파괴적이고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누나와도 완전 맞닿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모토이자 핵심 가치라고요. 그 아크사에. 그러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님도 그렇고 아드님들도 둘째분, 셋째분 굉장히 디슬럽티브 하시잖아요. 굉장히 좀 파괴적이시면서 그렇게 좀 앞서가시는. 그러니까 비꼬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하나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 이게 바로 하나인데 여기에 이노베이션을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관 대표님.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에어스피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이 EV톨 모델을 레이싱 모델로 바꿔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발표하고 실제 대회가 있지는 않지만 플라잉카의 레이싱 대회가 있다면 이 첫 번째 팀으로 이 에어스피더라는 이런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회가 생기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입니다. 영국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그 시계 브랜드인 IWC가 스폰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츠나 뭐 그런 쪽에도 스폰서십 되게 센스 있고 딱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평소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게 헤일로 이펙트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고 이러면서 관심도 좀 가질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노출을 계속 많이 함으로써 UAM 관련해서 선도하는 이미지로 연결이 돼서 또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전기차에 적용을 시켜보면 코나 전기차 타실래요? 볼트 전기차 타실래요? 아니면 테슬라의 모델 3 타실래요? 모델 3 고르겠죠. 나중에 현대차 UAM 타실래요? 한화에서 만든 버터플라이 이거 타실래요? 약간 그런 쪽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만 지금부터 전략 수립해서 UAM부터는 진짜 기존의 자동차는 현대기아가 다 씹어먹고 뜯고 맛보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가 여기를 차지하자 이런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어 스피더에 대한 설명이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10초 동안 아무 이야기 안 할게요. 누적된 기술이 어마어마해. 김동관 대표님 이런 거 해야 돼. 라기보다는 해외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마치 영화로 보면은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2000년인가 2001년에 개봉을 했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걸 타고요. 근데 이 에어스피더 보시면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측면도는 이렇고 은색깔 모델은 이렇고 보면은 여기 IWC 시계 브랜드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아까 제가 배경 이미지로 썼던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안 보면 또 속상하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회사 이름을 까먹었네요. 요즘 제가 이렇습니다. Slightest breath of wind, barely anything. MK3라는 모델을 테스트하는 영상이에요. So you should be good now to connect the motor power. 보셨나요? So you DHL 로고 보이세요? 지금 이 노란색 손목시계 바로 위에. 그러니까 DHL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양하고도 파트너십 같은 거 체결해서 미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단순히 딜리버리 쪽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것과 연계된 더 하이어라키적으로 윗단에 있는 이 UAM 시장과는 약간 별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플라잉 스피드 레이싱 카를 스폰서십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소규모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가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영상 계속해서 볼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be good now to connect the motor power.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프로펠러 왠지 이양 거랑 똑같은 것 같지 않나요? 위아래로 지금 달려 있거든요. 가장 뒤쪽 꼬리 쪽 보면은 그쵸? 그리고 이 본체에서 이 프로펠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봉처럼 나온 거를 arm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ARM 8이죠. 8. DHL 보이고요. IWC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위쪽에 유리 앞쪽에 IWC 레이싱이라고 써있고 알라우다는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hat's a flying car. 손흥민 닮았네요 약간. I guess that's it. 끝인 것 같다고 설명해주죠 친절하게.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영상 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좌측에 SK, 가운데 삼성그룹, 가장 우측에 한화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마일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고 괜찮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이랑 김승현 회장님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최태원 회장님은 이제 시작을 최태원 회장님으로 놓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랑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과 김동관 사장님 대표님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면 UAM 시대인데, 그때가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한화가 굉장히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차야 뭐 당연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최태원 회장님 아드님이 이제 최인근님이라고 최근에 SK ENS에 입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아드님이 22살인데 10년 뒤 2030년경이 되면 이분도 당연히 삼성그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뭐 이제 뭐 다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뭐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나겠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가문처럼 우리는 뒤에서 있겠다. 약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 지금 최태원 회장님이 이재용 부회장과 김동관 사장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년 뒤가 되면 그 역할을 저는 김동관 사장이 할 거라고 봐요. 김동관 대표이사가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SK 쪽이랑 삼성 쪽에서는 이 하나 쪽에 이 네트워킹을 되게 좀 해서 하면은 뭐 좋은 그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약간 CEO들 측면에서도 시장을. 그래서 6G를 가장 좌측에 계신 분들께서 녹색 라인으로 대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전장이라든지 그런 기술 관련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신소재 이런 거는 뭐 가운데 라인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지웠어야 되는데 잘못했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10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그냥 천천히 저랑 같이 보시죠. Seatbelt first. 이항의 EH21 모델 탑승 영상입니다. 너 안에서 춤추지 마. 봐. Okay, here we are on our first flight in this E-Hang contraption. 문 We got 잠겼는지 some 확인. space here. Just use our gimbal, heading, 모니터가 이렇게 돼 and a map, 있어요. passenger facing camera. 뭐 컨트롤러 전혀 없죠. 혼자 타 있고요. 안전벨트도 있는 거 First swing up. 보이시죠? 1, 2, 3, sequential. 뒤에 카메라 달려 있고요. Buckle up for an aerial survey of the Greater Bay Area, with or without a pilot. 이 광저우, 홍콩 이 동네를 다 묶어가지고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아라고 한대요. We're starting off the first of 4 episodes, looking at what will be home to 이 동네에 69 7천만 million 명이 people 살고 in 있습니다. China's Greater Bay Area. An urban unit double the size of San Francisco Bay Area and 샌프란시스코 the third 동네의 largest 2배 정도 metropolitan Tokyo. 크기예요. 도쿄의 3배. It's all tied together with nearly 600 metro stations, transporting 이 billions of 동네에 passengers 지하철역이 annually. 600개가 3 있습니다. international airports and thousands of kilometers of road, including the world's longest sea crossing. The distance between Hong Kong and Guangzhou, a little over 100 홍콩과 kilometers. 광저우 사이의 2 hours 거리는 by car and 100km 45 정도 minutes by 되고 high-speed 45분 rail. 정도. Now that's fast. 걸린다고 but 하네요. would be even faster. 근데 이걸 타면 5분 내지 10분으로 확 Air 줄어듭니다. taxis aren't new and have been around 그리고 for decades. 헬리콥터를 타면 A commute at an 굉장히 entirely 비용이 different 비싸대요. level and enjoyed by a lucky few who can navigate the bureaucracy and with deep enough pockets. 돈 많은 사람만 The 타고 first 다닌다고 cross-border 이야기를 하고 civilian 있죠. helicopter ride between Hong Kong and 이 Shenzhen 홍콩이랑 only happened in 선전의 June 사이에 있는 2019. 헬리콥터 And this 출퇴근용도 is significant 19년도가 because it represents a 되어서야 breakthrough in the 가능했다고 world's 합니다. busiest airspace. Hong Kong's airspace remains segregated from the unified national system.
It took a year to get approval 그러니까 from 이 여기를 17 관할하는 게 different departments, 17개 기관이나 including the 있다 military, 보니까 for that ride. 군대를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After 되게 billions of dollars 다 spent on road 하나하나씩 and rail, the 풀어나가기가 government is 되게 turning its 힘든데 attention 이 sky, 항은 지금 중국 loosening 정부에서 restrictions on the 그냥 skies 툭툭 밀어주고 in the Greater 있으니까 Bay Area.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Cross-border flights from Shenzhen to Hong Kong. Flight like this costs $7,000 a trip. 한 번 탈 때 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1초에 9불씩이라고 합니다. 他们开的密集以后，希望在乘坐这个直升机的 인상 交通费 좋죠. 用大概是地面交通的10倍。 이 사람이 이제 이항 허가내준 사람일 细节 거예요. 的需求的话，这种资金还是比较适合的。 That's all well and fine when the company's picking up the tab. But what about the other 99% who aren't CXOs? CXO는 CEO, CSO, CFO 이런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뭔지 가운데 글자가 뭔지 모를 거라서 X라고 If you look at 쓴다고요. this area, Shenzhen, for example, big IT companies are here. 선전은 이 중국의 실리콘밸리죠. 뭐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IT 기업들 본사가 다 여기 In the 있습니다. Great Bay Area. Between the fuel, the flight crew, and all the moving parts, the costs for nearly everybody is simply stratospheric. It's been 77 years since helicopters first flew. Will it ever be within reach for the many? Ideas and helicopter configuration. Our closest shot to hovering to and from home comes after decades of drone development, and EHang is leading China's effort to put air taxis into operation. 와, 그림 죽이네요. That was pretty neat. I mean, I don't think 혹시 방금 보셨나요? that was pretty neat. Fly into the future. 미래로 날아가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I mean,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taking any conference calls in here, but you can do some emails, play some chess, listen to some podcasts, and can't wait to find out how much this is going to cost.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막 그러고 있네요. 방금 하나 포인트가 또 있었어요. The target is to make I mean,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taking any conference calls in here, but you can do some emails, play some chess, listen to some podcasts, and can't wait to find out how much this is going to cost. 이 장면인데 지금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사이로 빠져나올 때 이천수가 2002년 그 미국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 넣고 오노 세레머니 했던 것처럼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막 엄청 빨리 돌고 있을 때 여기 사이 지나가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 조심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10년을 앞서서 먼저 경고드렸고요. 보셨죠? our ultimate target is to make the drones close to the cost of the normal taxi. 일반 택시 So it 수준으로 should 가격 be 낮추고 싶다. about at least 1/3 or 헬리콥터의 half 절반이나 helicopter 3분의 1 service. 수준으로 With a 가격 plan 낮추고 to 싶다. launch passenger AAV service 자율주행 서비스 within 넣고 the end of 싶다. this year. We understand that 올해 the 연말에 Bay 나올 area 거다. is a very big potential market for us. 이 So 광저우 this 이동네 will be our 포텐셜 있다. strategic focus in future. 그래서 우린 EHang's 여기에 latest 미래에 autonomous area 포커스할 거다. vehicle can cruise at 100 kilometers an hour. and the whole jet seems EH2라나육은 to travel 100km seems very 시속으로 갈 수 exciting. 있다. There's plenty of lift, with EHang's AAV rated for 220 kilograms and a range of 30 kilometers on a single charge. More than 2,000 test flights have taken place over the years, and more than 100 of them manned sorties.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Would you go up and try it? 有機會嘅나 해보고 싶어. 기회가 있으면. 做間會坐啦。 나도 할 試 거야. 下 나 睇點 택시 樣 타는 有咩 사람인데 有咩 나도 할 feel 啊 거야. 嘛。 Probably not, because No, I no, guess that's like fine. safety is the first priority 최우선이야. during pregnancy. There's no pilot. 파일럿이 없어 여기. Yeah. 我唔驚，有買咗元素嘛。 나 보험 돼? 무서워. 硬係覺得有啲唔係好安全。 안전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而且你太過依賴呢個 좋아요. 科技之中， 나 기술에 이렇게 의지하는 건 始終會 무서워요. 驚喎。 How much would you pay for a ride? 와, 1,000원. 15만 원 정도면 타볼 의향이 있습니다. 1,000蚊咯。 1000蚊。係啊，我深圳幾廿蚊去到噶啦喎，香港好快嘅啫喎，搭高鐵。 We're a step away from the Jetsons, and it's no longer a matter of when, but who will be the first to roll out.
Whatever you see in the science fiction, like an air taxi, it's ready. It's pretty much mature already. So it's going to happen in the 이미 next 5 or 10 성숙되었다. 거의 years. 다 왔다. EHang isn't 서비스가 alone. 시작이다. It's a global race to the full rollout of urban air taxis. There's Uber Elevate in the US and Germany-based 우버 Volocopter 외에도 in 다른 Dubai. 국가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 I think 블루코터 있고 Great 우버 Bay Area 엘리베이터가 actually 있고. going to lead in urban air mobility concept. In the whole world, you don't find several cities 네, in the same 홍콩이죠, region. The only hurdle that we have is how passenger feel, how safe it is. The concepts might have changed over the years, but we've never been closer to commuting at an entirely new level. Stay with us as we continue this series into how the Greater Bay Area better connects locales, people, work, and play.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진짜 이거는 이항 본사도 광저우에 위치한 것도 그렇고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욕심 안 내고 미국 시장이나 뭐 다른데 이상한 행동 안 하고 그냥 딱 내수 시장에만, 내수라고 하면 중국이겠죠. 이 본사가 위치한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아 지역이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진짜 엄청 잘한다 이분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제가 더 개선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를 할까요? 밤에? 어떻게 할까요? 좀 댓글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8시 정도에 한 20분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이것으로 마칠게요. 56분이네요.